일반적으로 WTO 상소기구가 1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의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WTO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은 WTO가 1심 판정을 뒤엎고 한국의 손을 들어준 이유와 패소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황당한 반응들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2011년 3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라고 불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빠르게 대응하여 후쿠시마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합니다. 2013년 도쿄 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후 한국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임시 특별 조치까지 시행합니다. 이 임시 특별 조치란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을 모두 수입 금지하고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은 WTO에 제소를 합니다. 자연에도 미량의 방사능 원소는 존재하며 이를 근거로 수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일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제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한국 정부는 WTO 판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합니다. 사실 식품위생협정에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항소심 역시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10일 새벽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WTO 분쟁에서 승소한 한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1심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처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 직후 빠르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도쿄 원전 방사능 유출수 발표 직후에 키로당 100베크렐이라는 깐깐한 세슘 기준치와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측정될 경우 17개 방사능 핵종 검사 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강력한 임시 특별 조치까지 빠르게 시행합니다. WTO 1차 분쟁에서 패소한 논리는 세슘 기준치만 통과하면 17개 방사능 핵종 검사까지는 과하다는 일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패소한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세슘과 기타 방사능 핵종의 관계가 자연적이지 않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한국 측에 집요하게 피력했고 결국 WTO 분쟁 항소심 승리라는 반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해서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정권, 현 정권을 떠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재적소에 빠르게 잘 대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입니다. 사실 일본이 이번 WTO 수산물 분쟁에서 얻어내고자 한 것은 비단 한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 중인 국가는 미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20여 개 나라입니다. 일본은 이번에 한국의 제한 조치를 풀어서 20개국에서 실시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치를 한 번에 풀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WTO 판정은 식품 안전에 대한 개별 국가 조치를 폭넓게 해석하고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최근의 무역관계의 흐름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만약에 WTO에서 이번 수산물 수입 분쟁에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과 무역 협상을 예고한 미국에서도 달갑지 않아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승소하자 일본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까지 수입 허용을 촉구하겠다는 전략이 물거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부합하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국가, 지역에 대해 철폐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생떼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팔고 싶어서 안달날 정도로 좋은 수산물이면 자국민들을 열심히 먹이면 될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분명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방사능 문제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거두었다. 수산물 분쟁을 포함해 한일 간 벌어진 세계 무역기구 법정 공방에서 한국은 사실상 전승 행진을 이어갔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지난 1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업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은 2015년 8월 일본 SMC에 11.66%, CKD 및 토요오키에 각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6년 3월 WTO에 제소했고 1심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상소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일부 인과관계 부분은 최종심에서 한국이 이겼다. 다만 가격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을 부분 번복했다. 상소기구는 가격 비교 방법이 부적절하고 고가 판매와 가격 인하 간의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실체적 쟁점 부분에서는 9개 중 8개 분야에서 승소한 것이다.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서는 일본에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은 WTO의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관련 결정은 한국의 승소를 확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WTO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벌인 분쟁은 모두 6건이며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승패가 갈릴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이 모두 이겼다. 특히 지난 4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는 한국이 예상을 깨고 역전승을 거두는 쾌거를 만들기도 했다. 당시 한일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 중 하나인 정한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이번 공기압 밸브 분쟁에도 주무부서 과장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WTO 상소기구가 한국에 의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과세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의 반덤핑 과세 조치가 손해, 인과관계의 인정과 절차의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WTO 반덤핑 협정에 정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한국의 조치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조기에 이행해 조치를 신속하게 철폐하기를 요구한다며 만약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항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쟁 결과가 나오면 서로 승소를 주장하는 건 국제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나 이번 건은 일본이 승소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제기한 대부분의 쟁점에서 한국이 이겼고 절차적 사안을 제외하면 한 가지만 적절히 조정하면 되는데 그걸 두고 한국의 패소라고 하는 건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상소기구 보고서는 분쟁에 대한 최종 결과로서 WTO 협정에 따라 보고서가 회람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 해결기구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 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과의 승부에서 6전 4승의 전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4번 이겼다면 2번이 남습니다. 남은 2번은 뭘까요? 패배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이번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의 덤핑 방지 관세입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2015년 8월 한국 정부는 공기압 밸브를 만드는 일본 기업 3곳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SMC와 CKD 그리고 토요오키입니다. 덤핑은 한 국가가 자국의 재화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가격을 현저히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 비용보다 더 싸게 후려치기도 합니다. 덤핑을 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자신들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시장 원리상 기업들은 가격이 싼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덤핑으로 해당 산업의 70%를 일본 기업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죠. 반덤핑 관세는 명칭 그대로 덤핑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한국 정부는 SMC에 11.7%, CKD와 토요오키에는 22.8%가량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품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은 한국 제품과의 가격이 똑같아졌죠. 사실 당시의 상황은 꽤 심각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거든요. 정부는 이를 바로 인지하고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덤핑 방지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에 속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를 보고만 있다면 무능한 정부겠죠? 일본의 아베 정부는 즉각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1심에서 일본은 완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판정에 불복해서 상소를 했습니다. 상소기구는 총 13개 분야 중 무려 10개 분야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이 압승을 한 것입니다.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당당히 입증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은 일본과 총 6건의 무역 분쟁 중 4건에서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2004년 김 수입 쿼터제 철폐, 하이닉스 D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이어서 또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최근의 판결이어서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심에서는 패했는데 상소를 통해서 결과를 뒤집었죠. 화끈한 역전승이었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두 건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과 덤핑 방지 관세와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입니다. 각각 지난해 6월과 11월에 제소된 것입니다. 남은 두 건도 한국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를 통해 일본의 외교적 입지가 드러났습니다. 걸핏하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상소하지만 본전도 못 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외교 소식 닥터시사TV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